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탄핵이거든요. 오늘 이제 금요일부로 탄핵이 확정이 됐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었고요.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이 2달 안에 60일 안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오는 대선을 미리 대비하고 이 대선에서 어떠한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 주 내내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입니다. 이 관세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물건이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기는 세금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장벽의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FTA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WTO라고 해서 이제 국제무역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관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 대선 전에 토론회가 있을 거고 이 경제 관련 토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전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내가 좀 더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요. 관세를 25%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의 국경을 넘어가는 그 순간 25,000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는 뭐 이제 트럼프가 말하기로 50%를 매겨야 되는데 25%를 매기겠다 했고, 이게 뭐 25%인지 26%인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략 이 정도의 관세를 매기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역 장벽이란 걸 알아야 돼요. 무역 장벽이란 건 말 그대로 무역을 하는 과정이 사실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무역 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고요. 이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장벽들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입 쿼터제를 둔다든지 뭐 할당을 준다든지 해서 뭐 우리나라에는 물건을 100개만 파세요, 200개만 파세요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의 영화가 들어오는 과정을 조금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쌀을 이제 관세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쌀에 관세를 몇 퍼센트 매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관세를 매기기 전에는 비관세 장벽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농산물 관련해서는 조금 비관세 장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제품들은 이제 관세도 없고 비관세 장벽도 잘 없는, 무역 장벽 자체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관세도 관세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관세를 그냥 매기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5%, 50%다. 그런데 실제로는 25%만 매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왼쪽이 국내 시장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국제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이때는 우리가 자유시장을 이제
자유무역을 한다라는 가정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없게 되고요. 비관세 장벽도 없다라는 가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정해지고요. 이 빨간색 점선에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국내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수요와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 경제일 때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국제 시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개방 경제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 세계 경제의 가격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A만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A만큼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럼 A에서 B만큼은 국제 시장으로 수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제 옆에 Q 이제 국제 시장에서의 Q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맞춰야 되는데 뭐 이제 국제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매우 영세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출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가격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수출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 부과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국제시장이고요. 왼쪽은 국내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의 가격보다 더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팔았던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수입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국제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국내 시장의 가격보다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 물건을 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국내 시장에서 반영된 국내 시장 폐쇄 경제일 때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빨간색 점선에 맞춰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A만큼은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겠지만 A에서 B만큼 수입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금이 특히 관세라는 게 붙잖아요. 관세라는 게 붙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에게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세금이 붙으니까 이게 비용의 상승이 되거든요. 비용의 상승으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요.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 변화한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게 예전엔 A에서 B만큼 수입을 했다면 이제 C에서 D만큼만 수입하게 되고요. 그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선 사이만큼이 이제 관세 수입이 정부의 소득이 생기는 거고요. A, C에서 나오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점선과 그 다음에 검정색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들이 보이는데 그 삼각형들이 우리가 자중 손실하게 돼서 이제 관세를 매기면 시장에서 그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경제 고2 때 경제에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고2, 고3 경제에서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능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대학교 가서도 이제 국제경제학을 배울 때, 국제무역론을 배울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막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입이 감소하고요. 국내에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응인데요. 우리의 대응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관세를 매겼잖아요. 거기에선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래 우리가 수입하던 게 A에서 B만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양을 우리가 수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만큼 수출하다가 더 작은 양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국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의 물가가 상승할 거예요.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국제 수요의 감소로 국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이 감소하게 되죠. 수출이 감소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수출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이에요. 그런데 이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Q가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P의 문제에서, 환율의 문제에서 가격의 문제를 보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수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달러가 1,000원을 하던 시점이면 우리나라에서 1달러짜리를 팔아도 1,000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환율이 떨어져서 1달러가 900원이 돼 우리나라에서 1달러를 팔면 900원밖에 못 받아와요. 그런데 기업은 달러로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격을 산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의 문제에서도 수출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현재의 모습은 어떻냐 하면 이제 환율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환율이 왜 상승하냐라고 보면 이제 이 관세를 매길 거라는 걸 알게 되고요. 사람들이 관세를 매긴다는 사실을 아니까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발생하게 된 이런,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 국가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도 좋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이제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는 방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환율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무역 경쟁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가 있고요. 또 그럼 우리나라가 또 미국으로만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필요도 있어요. 뭐 우리가 기존에 잘 가지 않았던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럽이나 중국, 일본 쪽으로 무역을 더 강화해서 그쪽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해서 원래 많이 하던 것으로 더 많이 한다든지, 혹은 또 이제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든다든지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노력도 해야 될 거고요. 또 환율 문제라는 건 이게 수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다음 대선 경제 토론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세 25%를 매겼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럼 누군가는 분명 이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미국에서 25% 매겼으면 우리도 똑같이 25%를 매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경제가 대등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것만큼 수입을 하느냐, 우리가 수입하는 것만큼 팔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이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에서 다시 대안을 던져줬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선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